们，我真高兴。你们最近汉语说的怎么样？有进步吗？大家继续努力学习汉语吧，那就你们一定能说一口流利的汉语。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중국어 비즈니스 강의를 같이 배우게 될 서향주라고 합니다. 자, 이 강의는요, 이번 강의에서는 중국과의 무역이나 경제활동에 필요한 여러가지 실무 회화들을 배워볼 텐데요. 자, 이제는 어법이나 문법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요. 문법이나 어휘 설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마스터 하셨다는 가정하에 무역 관한 뭐 용어들도 배우면서 실무 회화도 같이 배워볼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도 같이 많이 하시면서 배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어는 제가 기본적으로 뭐 경제 용어 같은 거나 좀 어려운 것들은 제가 찾아놓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제가 나는 모르는데 그냥 넘어간다 하는 단어들은 꼭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죠? 네, 아마 제가 거의 다 기본적인 건 넘어가고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하겠다 싶은 것만 좀 짚어주니까 그런 것들 참고로 좀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초급자들은 이제 막 초급해가지고 뭐 이제 뭐 어법을 띄워가지고 뭐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들으시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초급 플러스 회화까지 다 들으시고 나는 이제 기본 문형은 이해를 하고 만들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의 분들이 들으시면 더 좋고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즈니스 회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중국 비즈니스 회화는 보통 경제무역입니다. 경제무역에 관한 회화라서 자, 경제 용어들을 조금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경제 용어는 사실 영어로 된 게 많은데 중국에서는 경제 용어들도 다 중국말로 바꿔서 쓰기 때문에 좀 이중으로 공부해야 하는 뭐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거 같이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고 뭐 나중에는 좀 익숙해질 테니까요. 너무 처음부터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1강은요, 이제 가장 먼저 어떤 기업의 대표가 이제 중국 기업에 방문을 해서요, 중국으로 방문을 해서 그 중국 기업과 공항에서 처음 대면을 했을 때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가는지 그 회화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처음에 대면을 했을 때가 가장 중요하죠. 그때 대면을 했을 때 어떤 대화들이 필요한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보통은 기업끼리 만나서 대표들끼리 얘기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보통 회화에서 쓰는 그런 단어들을 잘 쓰진 않고 정식적인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니보다는 닌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거나 우리가 구어체로 쓰던 것보다는 서면어로 썼던 거 우리 많이 배웠죠? 그런 식으로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무역회사에서는 상대방을 부를 때 어떤 말들을 쓰냐면 빵이라는 말을 많이 붙입니다. 빵. 상대방 할 때 그 방자죠. 그래서 보통 귀사가라고 할 때는 꾸이꽁스라고도 하지만 꾸이팡이라고 보통 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쪽, 우리 측 할 때는 워팡이라고 많이 하죠. 뭐 꾸이팡 대신에 닝팡이라고도 말을 하니까 요런 뭐 호칭 같은 경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네요. 뭐 꾸이팡, 워팡, 닝팡 그 다음에 요걸 다 가르쳐서 슈앙팡, 상호 서로라고 말을 할 때 슈앙팡이라고도 말을 하니까 이런 기본적인 뭐 부르는 호칭 같은 거는 알아두시고 들어가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1강부터 들어가 볼 건데요. 자, 1강은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자, 공항에서 처음 만나는 거예요. 또 제목이 환영입니다. 자, 그래서 뭐 내가 어떤 기업에서 대표를 초대한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거기 고객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 대화들을 한번 잘 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먼저 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어볼게요. 자, 짱민과 티엔종의 대화입니다. 이 사람들 이름도 잘 봐두시는 게 좋아요. 뭐 중국 사람 이름이나 뭐 일본 사람 이름은 좀 티가 나죠. 중국 사람은 보통 뭐 짱씨나 리씨나 리우씨나 뭐 이런 식의 성들이 많고 왕씨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우리 일본 사람들은 성이 보통 지역 이름으로 많이 나오죠. 뭐 이렇게 밭전자가 나온다거나 산이 나온다거나 촌자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되게 이름이 직설적인 이름들이 많아요. 그런 식의 성들을 보아서 아, 일본 사람이구나.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어느 쪽이 사는 쪽이고 어느 쪽이 파는 쪽인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나라별로도 이름 같은 것도 꼭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봐두시고요. 자, 여기선 짱민과 티엔종, 그러니까 중국 사람과 일본 쪽의 대화입니다. 잘 보세요. 자, 먼저 짱민이 징원 실례합니다. 您是田中先生吗?
자, 먼저 맞이하러 갔을 때 여기서는 보니까 중국으로 일본 사람이 온 것 같네요. 그쵸? 갔을 때 맞으십니까? 할 때 닌是 田中 先生吗? 라고 물어봤네요. 뭐 다나카 선생님이십니까? 하고 조심히 물어봤더니 是的네 그랬습니다. 您好, 네 안녕하십니까? 我是中国某某公司派来接您的. 자, 이게 상당히 많이 쓰이는 회화가 되겠죠. 자, 저는 소개를 하는 거예요. 中国某某公司, 자, 중국某某회사에서 派来, 파이는 우리 파견하다였죠? 파견에 나온 接您的, 파견에 나와, 接는 우리 사람을 맞이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맞이하다는 보통 마중하다. 그래서 당신을 마중하러 나온, 파견에 나온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이죠. 叫张明, 장명이라고 하고요. 我代表公司向您表示欢迎. 자, 이것도 꼭 그냥 외워서 쓰세요. 자, 代表公司, 회사를 대표해서. 代表公司, 내가 회사를 대표해서 向您表示欢迎. 表示欢迎, 환영을 표시합니다. 회사를 대표해서 제가 당신께 환영을 표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상당히 정식적이죠. 谢谢, 감사합니다. 初次见面. 初次는 처음으로 라는 표현이죠. 자,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표현도 꼭 알아두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初次见面. 请多多关照. 자, 많은 가르침,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표현도 많이 쓰겠네요. 꼭 알아두세요. 不客气, 아이고 천만에요. 您是第一次来北京吗? 자, 당신은 第一次는 아까 초추랑 비슷한 뜻이죠. 처음으로, 자, 처음으로 중국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是的, 네 그렇습니다. 那可要多住几天了? 그러면 좀 며칠 좀 많이 묵으셨다 가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며칠 더 묵으셔야겠네요. 谢谢, 아우 고맙습니다. 田中先生, 네, 다나카 선생님. 按您的要求, 자, 안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세요. 안. 자, 안은 앞으로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알아두세요. 자, 안이라고 하면 뭐뭐에 근거해서 뭐뭐에 따라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 뒤에 거에 기초를 해서 근거로 해서예요. 자, 어디에 근거를 하냐면 안, 您的要求, 要求 하면 요구였죠? 그래서 당신의 요구사항에 따라 라는 표현이에요. 알아두세요. 자, 당신의 요구사항에 따라 我们把住处, 자, 住处, 주는 살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여기서는 묵다라는 표현으로 썼겠죠? 그래서 住处 하면 묵을 곳, 추는 고쳐자니까요. 그래서 묵을 곳. 자, 바점은 쓴 거 보니까 얘가 목적어예요. 그렇죠? 우리는 묵을 곳을 안파이. 안파이도 알아두십시오. 안파이, 안배하다, 뭐 배치하다, 스케줄을 잡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배했어요. 묵을 곳을 어디로 안배했냐면 안파이 짜이가 붙은 거 보니까 어디로 안배하다, 어디에 배정을 하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장청판디엔 우링스 방지엔, 자, 장성호텔 504호방에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의 요구사항에 따라 했으니까 이 티엔중이라는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서 나는 그쪽 방을 얻어주세요 라고 표현을 했나 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요구에 따라서 거기다가 방을 안배를 해줬습니다 라고 해놓은 거죠. 기본이죠. 고객이 오면 묵을 곳 같은 거나 비행기표나 뭐 어떤 뭐 일정 같은 거, 중국에 있을 때의 일정 그런 것들도 다 제공을 하는 게 예의가 되겠죠. 太好了, 아우 그거 잘 됐군요. 对您的安排我很满意. 자, 对는 뭐뭐에 대하여입니다. 당신의 스케줄 조정, 안배에 대하여 나는 很满意. 많이는 만족스럽다 라는 표현입니다. 많이도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많이, 만족하다 할 땐 많이를 씁니다. 나는 아주 만족합니다. 이런 말도 꼭 해줘야겠죠. 그냥 감사합니다 라만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 안배에 대해서 아니면 당신의 뭐 호의에 대해서 만족을 느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표현들 알아두세요. 在北京期间, 자, 북경에 있는 동안에는요. 你都有什么安排? 당신은 또 어떤 스케줄들이 있습니까? 안파이는 스케줄이란 표현도 있습니다. 어떤 스케줄들이 있습니까? 자, 여기서는 중국 측에 따라 스케줄을 부탁한 게 아니라 이 일본 측이 직접 스케줄을 짜가지고 온 모양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초대를 하면 그분들이
스케줄을 짜주죠. 만약에 관광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관광지까지 뭐 안배를 해주고 통역 가이드 뭐 회사에서 사람이 나와서 뭐 안내를 해주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가죠. 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为了早点与贵公司洽谈业务 나왔네요. 자, 为了는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냅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뭐 하기 위해서 早点 조금 더 일찍 위贵公司 자, 위는 밑에 단어에도 있지만 뭐뭐와 라는 서면어입니다. 원래 우리 뭐뭐와 할 때는 건이나 뭐 허나 이런 거 배웠었죠. 근데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정식적일 땐 위를 많이 쓰죠. 위贵公司 자, 꾸이로 표현을 해서 귀사라고 표현을 해주네요. 우리는 조금 일찍, 좀 더 일찍 귀사와 치아탄 예우. 자, 치아탄은 어떤 일에 대해서 의논하다, 협의하다, 협상하다, 무역회화에 관해서 치아탄이라고 말을 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협의할 것, 협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일찍 귀사와 그걸 하기 위해서 我希望, 자, 시황은 뭐뭐 하길 바랍니다 해가지고 아, 나는 뭐 하면 좋겠는데요 하면 보통은 我希望이 먼저 나갑니다. 그 뒷부분이 다 목적어예요. 今天下午能见见王经理 오늘 오후에 저 왕经理, 왕 사장을 좀 만날 수 있을지 희망을 합니다. 좀 만나기를 바라는데요. 然后再做安排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스케줄을 만들려고 하는데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먼저 이 사람이 급한 건 협의라 이거죠. 그래서 먼저 나는 협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经理를 좀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든가 하고 싶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애요. 我跟王经理商量一下. 아, 그럼 제가 왕 사장하고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尽可能, 자, 尽可能 하면 되도록, 가능한 한, 힘 닿는 데까지 알아두세요. 내가 가능한 되도록, 按您的要求, 또 나왔네요. 당신의 요구에 따라 안파이, 안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예의 바른 표현이네요. 谢谢, 고맙습니다. 我等您的电话, 당신 전화를 기다릴게요. 好的, 네, 좋습니다. 汽车在外边, 请, 했네요. 자, 자동차는 바깥에 있습니다. 가시죠 하고 请이라고 한 거죠. 请을 쓰면 우리 공손한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보통 이렇게 동사 앞에 써서 뭐뭐를 해주세요 라는 표현도 되지만 그냥 请 하나로만 둬야 되게 회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시죠 할 때도 请, 들어오세요 할 때도 请, 앉으세요 할 때도 请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请 쓰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1번 회화는 봤습니다. 상당히 뭐 어렵지는 않은데, 그죠? 우리 앞에서 했던 뭐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어렵진 않은데 약간 우리가 했던 것보다 정식적인 표현이 많으니까 정식적인 자리에서는 아, 이런 표현을 하는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딩과 짱미에 대합니다. 마딩은 마틴이니까 아마 뭐 유럽이나 미국 쪽이 되겠네요. 그쪽하고 중국 쪽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자, 마틴이 중국으로 와서 중국 사람이 지금 마중을 나오는 표현입니다. 对不起, 죄송합니다. 请问, 실례지만 您是中国某某公司的张先生吧? 했네요. 실례지만 당신이 중국某某회사의 장 선생님이십니까? 하고 물어보니 아, 바로 물어본 거 보니까 알고서 확인하는 거네요. 중국 회사의 장 선생님이시죠? 라고 말을 해주네요. 是的, 아, 네, 그렇습니다. 允许, 请允许我自我介绍一下. 자, 请 해주세요. 允许는 자, 단어에도 있지만 허락하다, 허가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허가를 해주십시오.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自我介绍, 자, 자기소개하다 라고 할 땐 自我介绍라고 했죠? 自我介绍一下. 내가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我是美国某某公司派来的叫马丁. 자, 나는 미국某某회사에서 파견해 온 마딩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보니까 칭윈시라는 표현을 써놨네요. 상당히 예의 바르고 정식적인 표현이죠. 자기소개를 하는데 내가 자기소개 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되지. 허락해 주세요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허락을 안 하면 안 하겠다 이건 아니고요. 예의상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환영, 닝광린. 자, 환영합니다. 당신의 뭐 빛나는 걸음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 말이에요. 마틴 선생님.
谢谢认识您很高兴. 아유, 감사합니다. 당신을 알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표현은 뭐 구어에서든 서면어에서든 정식적인 표현이든 똑같죠. 알게 돼서 반갑습니다. 认识您很高兴. 认识您我也很高兴. 받는 말도 똑같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라고 해줘야죠. 네, 저도 반갑습니다. 一路上辛苦了. 자, 우리 一路上辛苦 하면 오시는 길 수고 많았습니다. 이런 말이었죠. 그냥 이거는 사자성어로 외워두세요. 路上辛苦了 해도 되고요. 一路上辛苦了. 오시는 길 수고 많았습니다. 谢谢, 고맙습니다. 您这次来北京, 당신이 이번에 북경에 온 게 准备住多长时间? 准备住多长时间? 며칠이나 묵으실 준비를 했습니까? 이 말이죠. 准备는 준비하다. 准备. 뭐 이거 기본 단어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단어. 준비하다. 자, 얼마나 긴 시간을 묵으실 준비를 하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很遗憾. 자, 이한은 단어에 있습니다. 유감이다 라는 표현이죠. 자, 유감입니다. 이 표현도 상당히 정식적이죠. 보통 우리가 회화하는데 친구들끼리 있잖니 이한 이렇게는 보통 안 하잖아요. 자, 유감입니다. 只有2天时间, 딱 이틀의 시간밖에 없어요. 치아탄완. 자, 치아탄을 위해서 배웠죠? 협의하다, 협상하다, 상의하다. 협상이 끝나고 나면 완은 우리 결과보호로 다 마치다라는 의미였죠? 협상을 다 하고 나면 马上就得飞回去. 飞回去 하면 回去 방향보호 붙었네요. 날아서 돌아가야 합니다. 데이니까 해야 한다죠?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돌아가야 합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관광을 하고 이럴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이틀 동안 있으면서 협상만 하고 간다는 뜻이네요. 那您要马上预订飞机票了. 자, 그러면 당신은 해야겠군요. 바로 비행기표를 예약을 해야겠군요. 자, 위딩. 위딩은 예약하다라는 표현이죠. 자, 알아두세요. 띵이라고만 써도 띵피아오 하면 표를 예약하다. 띵도 예약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약을 해야겠는데요? 했더니 不用.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我买的是来回机票. 자, 来回机票에서 来回 있죠? 자, 이게 왕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机票는 비행기표니까 내가 산 것은 왕복 비행기 표예요. 왕복이니까 또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办一下签票手续就行了. 자, 처리 좀 해주시면 돼요. 어떤 처리? 签票手续. 签票는 어떤 어음에 뭐 서명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 어떤 승차권, 갈아타는 승차권에 서명하다라는 표현도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비행기표에 서명만 하면 就行了. 그러면 됩니다라는 표현이네요. 那好. 그럼 됐군요. 今天晚上您先去饭店休息. 그럼 오늘 저녁에는 먼저 호텔로 가서 좀 쉬시고 明天公司派车接您到工厂去看样品可以吗? 내일 회사가 파이처 차를 파견해서 接您 당신을 마중에 到工厂 공장으로 도착해 去看样品 좀 상품을 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可以吗? 됩니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좀 복잡한가요? 자, 파이라는 표현은 뭐뭐를 보내서 뭐뭐를 하게 하다죠. 그러니까 차를 보내서 찌에닌 당신을 마중시켜서 공장으로 보내 상품을 좀 보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호텔 가서 쉬시고 내일 일을 합시다 라는 표현이네요. 그랬더니 거의 네 됩니다 라고 표현을 했네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들이 있었는데 뭐 거의 비슷은 하죠. 거의 하는 말들은 비슷하니까 패턴을 알아두세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내가 사람을 맞이할 때랑 내가 그리고 뭐 갈 때랑 고객으로 갈 때랑 그럴 때 표현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표현들을 거의 어휘를 그러니까 단어들을 조금씩 바꿔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어 공부도 무지하게 중요하고요. 이제 이런 패턴을 외우시려면 문장의 구조를 한번 보시고 여러 번 읽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니까요. 네,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1강은 어렵지 않죠? 제가 앞에서 되게 막 어렵다고 겁을 많이 드렸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경제 용어들이 들어가니까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환영 부분은 경제 용어가 아직은 나오지 않아서 그다지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뭐 2강, 3강 이제 갈수록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 단단히 하시고 예습을 한 번씩 봐두시고 수업 들으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2강으로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자. 수고하셨습니다.